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호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렸어요 여러분. 저번 주말도 그리고 저저번 주말도 못 올렸는데요. 제가 지금 한 12월, 1월, 2월 정도 너무 많은 스케줄을 담당을 해서 감당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50명이 넘는 친구들을 담당하면서 먹고 잘 시간이 부족하면서 컨디션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너무 힘들었고, 그러고 3월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의 수를 조금 줄였어요.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고등부는 벌써 시험 대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상황에서 유튜브를 편집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그게 제 본업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호하게 2주 동안은 유튜브 편집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찾아오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생각보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 2주 동안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은 10시 5분인데요. 저 지금 퇴근을 하고 바로 날아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몰골이 조금 초췌하고 빨리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서 오늘 안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월급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지, 세 번째 정도가 아이들이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이 모든 분들께 적용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고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월급 부분은 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신입 강사 연봉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 현재가 아니고 제가 초반에 받았던 연봉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 완전 초반 시절.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돈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건가? 내가 투자해도 되는 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정말 초보 강사님들이 저한테 연봉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또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제가 올해로 8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이제 5년 이상 됐을 때 정말 그 신입 강사 연봉에서 많은 연봉이 뛰었나, 얼만큼의 비전을 갖고 본인들이 일을 해도 되는가, 현실적인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혹시 올려도 되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사정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같은 인천에서 근무를 하셔도 저랑은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구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500만 원. 500만 원을 넘게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드림 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은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강사예요. 그래서 메인은 고등부고요. 그래서 중등부부터 가르치고 있다가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가장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분은 고등부고요. 중등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키운 아이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로 고등부로 올라갈 수 있게, 그게 사실 저희 학원의 모토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부 전문 학원이고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다 보니 초, 중, 고를 맡고 있지만 저는 항상 고등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부 입시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수정예 학원이에요. 대형 학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 학원이 아닌 점,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는 점, 그리고 저의 메인 포지션이 고등부인 점. 인천에서 하고 있고 한 8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저는 현재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던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질문이 많았는데 뭐 몇 년 차이 얼마, 몇 년 차이 얼마, 그래서 지금은 얼마?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혹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누군가한테는 나 돈을 많이 벌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것밖에 못 벌어? 그러면서 너가 저런 영상을 찍어? 이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럴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는 아니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인연이 닿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신입 강사 시절에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에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돈이 걸린 문제만큼 이거는 혹시라도 정말 뭐 몇 년 차이 얼마, 몇 년 차이 얼마 팩트 체크까지 나도 하고 싶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500만 원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성적. 그렇게 나눠볼게요. 1, 2년 차, 3, 4년 차, 그리고 5년 차 이상일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1, 2년 차 정도일 때는 한 반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에서 50% 미만의 반이 잘하는 반이었고요. 3, 4년 차가 되면서는 한 60%가 잘하는 반이 됐고 지금은 8, 90%가 잘하는 반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저는 중등부에서 고등부까지를 담당을 했는데 뭐 중1도 중2를 받고 중3도 받고 고1도 받고 뭐 고3도 받고 이렇게 제가 반을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잘 못하는 반을 담당을 했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굉장히 뭐가 더 잘 되고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돌아보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3, 4년 차가 되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잘하는 반의 포지션이 늘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중1, 중2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를 만났던 친구들을 바꿨어요. 그 친구들을 되게 바꿨어요.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엄청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애들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바꾸는 거는 제가 대단한 영어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저는 정신 상태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단호한 편인데 거짓말하는 걸 절대 안 참아주고 변명하는 걸 안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의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걸 못했어요. 제가 아파서 이거를 못했어요. 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되게 자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나 똑같이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에 일이 없는 사람 없고 뭐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도 없고 수행평가가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 적이 없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런 와중에도 1, 2등급 친구들은 해낸다는 거죠. 3, 4등급 친구들은 1, 2등급 친구들만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이 나뉘는 거죠. 그리고 또 1등급과 2등급을 나눠보면 정말 달라요. 공부량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 습관을 기르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을 절대 다음 주를 미루지 않기. 월요일도 숙제가 있고 수요일도 숙제가 있죠.
근데 월요일 숙제를 밀린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 수업에 올 때 월요일에서 밀린 거는 해오는데 또 수요일 수업을 준비를 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요일 숙제가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걸 뭐 때문에 못했어요가 아니라 금요일까지 해서 끝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빠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하고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한 번 더 와서 이때 못한 걸 끝내도록 해요. 아이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까지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날 와서 선생님 여기까지 끝낼게요. 이렇게 말하게 바꿨어요.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No excuse. 변명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고 한 말은 지켜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공부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미는 거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변명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계속 그쪽으로 밀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잘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저랑 첫 번째 중1 때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 중3이 된 한 반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랑 수업을 한 번 하기 위해서 독해 수업 단어를 한 400개 정도를 찾아온대요. 400개 정도의 모르는 단어를 본인이 찾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단어를 다 외워온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400개의 단어를, 제가 준 400개의 단어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지? 라고 생각해서 뽑은 단어가 400개. 근데 그 400개를 다 외워온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3년에 걸쳐서 계속 이만큼 하던 걸 6개월 뒤에도 너가 똑같이 이만큼을 하면 시간이 너가 2시간이 들던 게 1시간밖에 들지 않을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계속 자기가 했던 만큼만 하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건 공부에 걸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어느 순간 똑같은 공부량을 하다가 아이가 숙달이 되기 때문에 공부에 투자되는 시간이 적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양을 늘리고 그 시간을 계속 맞추려고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반에는 웬만큼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공부량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식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한 교수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까?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티칭 스킬 같은 거는 사실은 제가 되게 다양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라는 거는 많이 제작을 해놔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이랑 관계. 이건 사실 저는 지금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스타일이에요, 제 자신이.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선생님으로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횟수로 6년차 저랑 함께하는 친구도 있고 5년, 4년 3년차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몇십 명이 되니까 진짜 오래 저를 찾아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세상이 넓고 학원이 많고 선생님이 정말 많은데 나한테 본인의 인생 중에 3년 정도 이상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6년을 영어 인생을 나한테 맡겨줬다는 건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별거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진짜 별거는 없는데 제가 딱 지키려고 하는 게 2개. 첫 번째로는 저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에요. 너 이거 해! 이가 아니라 자, 우린 이걸 해보자. 근데 왜 이렇게 해보고 싶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너네한테 바라는 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어른들이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이걸 해! 라고 해서 제가 왜 이걸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내가 하라고 했잖아. 넌 굉장히 예의가 없구나. 내가 하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왜 다시 토를 달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해요, 애들한테. 왜요? 라고 말하면 설명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키는 철칙 두 번째는 제가 안 하는 일을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너 이거 열심히 똑바로 해와 라고 말을 하거든요. 편법 쓰지 말고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제 인생에 그거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써요.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을 때 공표를 해요. 동료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반 아이들한테 선생님 지금 이거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내가 뭐 한 달 동안 이걸 연구해서 선생님이 되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고 한 달을 꼭 지켜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강사 본인이 노력하는 스타일이 아니면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제가 너무 주제 넘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거 두 개를 지키는 편이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저를 좋아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더하지 않고 리스펙하면서 설명해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너네도 열심히 해라고 말해주는 거. 난 안 하지만 너는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색인 것 같아요. 제 티칭 방식에. 그래서 진짜 그게 다인데? 여러분이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진짜 그게 다예요. 별거는 없고 지금은 이렇게 퇴근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주신 거 답변을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그 큰 세 가지 주제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은 정말 바쁘지만 제가 2주나 영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정말 시간 쪼개고 자는 시간 쪼개서 영상을 편집할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고 더더욱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주 동안이나 영상을 못 올린 저를 잊지 않고 오늘 또 찾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